삼각함수에 활용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법칙이 두 가지가 크게 있지. 첫 번째, 사인 법칙이라는 게 있어. 사인 법칙이 등장하는 배경은 원안에 삼각형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요 각의 크기를 A라고 했을 때 저 A라고 하는 각에 대한 사인 값들의 법칙을 알기 위해서 이 각을 이동시키는 거야. 왜냐면 원주각의 크기는 호만 동일하다면 언제나 같기 때문에 얘를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켜서 크기가 같은 각으로 변환을 시키는 거지. 자, 원주각의 크기는 어떻게 움직여도 똑같죠. 그런데 내가 사인 법칙이라는 값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직각 삼각형이 나오는 삼각형 모양으로 애를 변환시킨 거야. 됐지? 여기서 보통 한 각에 대한 대변을 소문자 A로 표시를 하지. 나머지 부분은 뭐 그냥 내가 놓기 나름인 거니까 여기다가 BC라고 놓고 여기를 C, 여기를 B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얘가 90도가 되게 애를 만들었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원의 중심을 지나게 선분 B를 형성했다라는 얘기랑 똑같지. 따라서 B라고 하는 요 길이를 반지름을 R로 처리했을 때 이 R이라고 하는 문자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야. 그렇다면 sin A 값을 한번 구해보자. sin A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2R분의 A가 되겠다. 그럼 동일한 패턴으로 이번에는 요 B라고 여기 요각, 여기 B 있죠, 요각. 요 각을 이 90도 B 말고요. 요 90도 B 말고 이거 A, B, C라고 정리했을 때 여기 요 B각, 요 각이 A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삼각형 모양을 조절할 수 있지. 도형을 뭐 여기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요렇게. 그럼 얘가 요리로 가면서 다시 한번 사인 법칙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사인 값을. 같은 패턴으로 모든 각이 2R분의 B, 그 다음 얘는 2R분의 C의 형태로 변형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세 군데에 공통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R을 기준으로 쟤를 바꿔보면 이 R은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의 형태가 되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이게 사인 법칙이지. 그런데 반지름을 지금은 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평소에 쓰던 R을 써도 되는데 외접원과 내접원을 구별하기 위해 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로 많이 표현을 해. 그래서 교재에는 전부 다 이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애들을 정리하는데 A는 2R 곱하기 sin A, B는 2R 곱하기 sin B, C는 2R 곱하기 sin C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 얘를 줄줄이 다 쓴 이유가 뭐냐면 문제에서 A 대 B 대 C의 비율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요거 대 요거로 식을 정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이 R을 지우고 나면 sin A 대 sin B 대 sin C 라고 하는 비율이 나오지. 그러니까 ABC라고 하는 선의 비율이 사인 값의 비율과 똑같다고. 이걸 정신 못 차리고 각이 30도, 60도, 90도면 이게 3대 6대 9구나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고 사인 A, 사인 B, 사인 C의 비율과 변의 비율이 똑같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어떤 삼각형이 막 사인 값을 줬어. 사인 값을 주고 이 사인 값을 갖고 있는 삼각형이 어떤 모양일까? 라고 유추하는 문제들이 있지. 삼각형의 모양을 유추하시오 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가 등장한다면 이 삼각형 모양은 각각의 변의 길이를 알면 한 번에 알아낼 수 있거든? 예를 들어
만약에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1대 1대 1의 비야. 그럼 이건 정삼각형이겠지. 그 다음에 1대 2, 루트 3 이렇게 들어가면 걔는 직각 삼각형이겠지. 이런 식으로 변의 길이를 알면 삼각형 모양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전부 다 여기서 이쪽으로 변환시켜서 형태를 구해내셔야 돼요. 전부 다 각을 변으로 변환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를 A, B, C라고 놓고 변 길이를 A, B, C라고 정의해 준 다음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딱 내려주고 증명을 할 수가 있어. 요렇게 들어가서 코사인 B는 C분의 이 길이를 X라고 설정을 하고 요렇게 들어가면 얘는 C 곱하기 코사인 B라고 구해줄 수가 있어. 얘는 C 곱하기 코사인 B. 그럼 얘는 A에서 C 곱하기 코사인 B 값을 빼는 모양이 된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 여기를 사인 B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C분의 저 동그란 부분이 될 것이고 저 동그란 부분은 C 곱하기 사인 B의 형태가 될 거야. C 곱하기 사인 B.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피타고라스를 사용을 합니다. C 곱하기 사인 B의 제곱에다가 이 밑에 부분인 A 빼기 C 곱하기 코사인 B를 제곱해서 더해주면 그 값이 B제곱이 나오겠죠. C제곱에 사인 제곱 B 플러스 A제곱 빼기 2AC 코사인 B 플러스 C제곱에 코사인 제곱 B는 B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서 사인 제곱 B 요걸 1 빼기 코사인 제곱 B의 형태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C제곱 빼기 이렇게 식이 나오죠. 2AC 코사인 B 플러스 C제곱의 코사인 제곱 B가 B제곱이다. 아이고. 사라지네. 그럼 끝났다. B제곱은 C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그래서 요거 앞에가 B면 뒤에가 B. 얘가 어디 갔어? 얘가 C, A니까 여기도 A랑 C.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였지. 얘의 변형식으로 코사인 B를 주인공으로 삼으면 코사인 B 값은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얘를 2AC로 나눈 게 되는 거다. 두 개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뭐 어차피 ABC 순환하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안 쓸게요. 이런 법칙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코사인 법칙을 잘 살펴보면 B제곱 코사인 법칙을 잘 살펴보면 말이지 이걸 언제 써야 할지 그게 보여. 나는 이게 궁금해. 그랬더니 요 변과 요 변을 제곱해서 더하고 그 사이에 낀 각을 활용했어. 이게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순간이야. 두 변과 그 사이 낀 각을 알 때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 근데 이 밑에 있는 식을 보면 어떤 코사인 값을 세 변을 이용해서 표현했지. 그러니까 세 변을 알 때도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어.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순간 두 변과 그 사이 낀 각을 알 때와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삼각형이 나와 있고 이 길이가 A, B 하고 중간에 세타가 있을 때 넓이 공식 2분의 1 A, B 사인 세타 이렇게 하나 있을 수 있지. 세 번째, 자, 이 안쪽에 네저번의 반지름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구하지? 그렇지. 2분의 1 R 둘레. 오. 자, 네 번째. 지금 뭐가 나올까 아주 심장이 콩닥콩닥 하지? 외저번의 반지름 길이를 알 때 4R분의 A, B, C. 다섯 번째. 헤론의 공식. 자, 헤론의 공식은 뭐냐면 스몰 s가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이다 라고 정해놓고 루트 s의 s-a, s-b, s-c 이렇게 계산하는 게 헤론의 공식이야.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데 변세계를 알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안 배웠을 수도 있어. 근데 4R분의 ABC는 너네 배웠을걸? 이거 수원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라서. 요 중에서 아무거나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들도 정리를 한번 해보자. 보통 평행사변형이 자주 등장하죠.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는 반으로 똥 자르면 그냥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A, B에다가 세타라고 했을 때 2분의 1 AB 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삼각형이 두 개가 돼서 AB 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고 그냥 막 생긴 사각형 있죠? 막 생긴 거. 이렇게 막 생긴 애들 같은 경우는 이 길이를 옆으로 이동을 시켜서 요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요거를 옆으로 평행하게 이동을 시켜서 요렇게 만들어주고 나면 이 밖에 생기는 모양 전체가 하나의 평행사변형이 되기 때문에 위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변의 길이를 확인하고 A, B 사인 세타를 해주면 이만한 게 나오는데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또 얘랑 얘랑 같으니까 반으로 잘라줘야 내가 원하는 사각형의 넓이가 나온다. 똑같이 2분의 1 AB 사인 세타인데 이때 AB가 갖고 있는 성격이 약간 다르죠. 삼각형의 경우는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고 그 다음 이 사각형의 경우는 대각선의 길이가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넓이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445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삼각형 ABC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지. 그러면 B 플러스 C라고 하는 각이 사인 안쪽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걸 뭐 사인 B 더하기 사인 C 이런 식으로 분배하시면 절대 안 되죠. B 더하기 C를 어떻게 바꿔야 돼? 파이 마이너스 A로 바꿔야겠죠. 왜냐면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파이니까. 그걸로 고쳐서 항상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447번. 어떤 삼각형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 어떤 삼각형인가? 라는 질문은 전부 다 변의 길이로 바꾸라 그랬지. 그러니까 사인 A 대신에 2R분의 A를 넣고 사인 C 대신에 2R분의 C를 넣어서 정리를 하면 결국은 A제곱이 C제곱으로 바뀌겠죠. 그럼 얘는 무슨 삼각형이야? A가 C인 이등변 삼각형이 돼버리는 거지.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450번 같은 경우 한번 보자. 이 450번은 나와 있는 모양새가 두 변과 그 사이 낀 각 아니고 세 변의 길이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되어 있고 선분 BC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나와 있어.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까지 해서 세 변의 길이가 완성이 되지. 이 상태로 그냥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하는 거야. 마치 세 변을 아는 것처럼. 그럼 코사인 60도는 x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빼기
루트 21의 제곱 2x4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미지수가 x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x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 그냥 바로 처음부터 루트 21의 제곱은 하고 써도 되고 x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2, 4, x 코사인 60도 이렇게 따라서 5가 나와요. 자, 그럼 우리 같이 453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주어진 조건은 이런 식으로 있는데 궁금한 것은 과연 A 값이 무엇일까? 라는 거야. 우리가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을 배우긴 했지만 문제에서 얘처럼 특수각 45도가 보인다 라고 한다면 일단 잘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왜냐면 얘가 잘리면 여기가 45도가 될 것이고 이쪽이 60도가 되면서 전부 다 특수각으로 등장하게 되잖아. 그러면 굳이 사인 법칙 또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지 않고도 A 값을 충분히 구해낼 수가 있겠죠. 이게 훨씬 더 빠른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미 외우고 있으니까 각도를. 그 다음에 454번 같은 경우 한번 보자. 코사인 A 값을 줬어. 코사인을 줬으니까 뭔가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봤더니 반지름을 구하라 그랬네? 근데 왜 저번에 반지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사인 법칙을 이용해야만 구해낼 수가 있는 값인 거잖아. 그러면 코사인에서 뭔가 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얘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네. 코사인 A 값, 이제 요거에 대한 코사인 값인 거죠. 사인 법칙을 쓰려면 이게 사인 A분의 A 형태이기 때문에 대변과 대각 사이의 관계가 사인 법칙이랑 연결되어 있어. 그럼 나는 사인 법칙을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순간 바로 대변에다가 A라는 문자를 잡아주고 이게 뭘까를 먼저 떠올려야겠지. 그럼 이게 뭘까를 구하려고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되겠네? A제곱은 5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빼기 2, 5, 7의 코사인 A 해주면 뭐 끝났네 이제. 여기서 나온 거 가지고 사인 A 구할 수 있죠. 코사인이 5분의 4면 이렇게 잡아놓고 코사인 5분의 4 피타고라스로 5, 5, 25, 4, 4, 16 해서 충분히 사인 값을 구해낼 수가 있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 가지고 R값 찾으면 끝나지. 마무리 해볼게요. 해보세요. 힌트를 주자면 얘를 코사인 제곱 A를 1 빼기 사인 제곱의 A 1 빼기 코사인 제곱의 B 1 빼기 사인 제곱의 C의 형태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까지 고치고 나면 무슨 결론이 나오지? 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C는 사인 제곱 B 이렇게 나왔다고? 이게 무슨 뜻이야? 그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아까 사인은 길이랑 비례 관계에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사인 제곱 A가 A 제곱으로 대체가 되고 사인 제곱 C가 C 제곱으로 대체가 되고 이게 B 제곱으로 대체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2R분의 A가 들어갈 건데 2R 제곱한 건 약분이 될 거니까. 직각삼각형 그렇지?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그럼 요 B 대신에 2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되겠네.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각은 얘니까. 그런 다음 나머지는 각변환을 해야지.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A. 그러니까 탄젠트는 2분의 파이 곱하기 짝수일 때 그냥 탄젠트가 되고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일 때 탄젠트 분의 1로 바뀌죠. 그래서 지금은 짝수니까 그냥 탄젠트로 들어가고 동경의 위치가 이사분면이기 때문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야. 사인만 플러스라서. 그 다음에 이쪽은 역시 탄젠트 파이로 그냥 들어가는데 보자. 동경의 위치가 여기라서 얼싸탄 탄젠트 부호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 B 자리엔 2분의 파이 넣고 계산을 해주면 결국은 이 값 자체가 탄젠트 4분의 마이너스 파이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는데 탄젠트는 우함수야 기함수야?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면 기함수죠. 그래서 뭘로 바뀐다?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파이로 바뀔 수 있다. C는 3 마이너스 탄젠트 A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C분의 3A 탄젠트 C면 A분의 C는 2 이렇게 그럼 식에다가 AC 곱해서 형태 바꾸는 거지.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C제곱은 2AC 그러면 3a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마이너스 c제곱에 3111 플러스 마이너스 aacc 그러면 3a 마이너스 c a 플러스 c a는 3분의 c 이거 길이니까 부호가 반대가 되면 안 되겠지. 2분의 1 ac인데 걔가 30 ac가 60 A 자리에 3분의 C를 집어넣으면 C제곱이 이렇게 될 거니까 C값이 등장하게 될 거고 찾고 싶은 외접원의 넓이도 나오겠죠. 포인트는 이거야. 우리가 배운 이론 안에서 이걸 접근하려고 보면 여기 90도라는 말이 대체 왜 나왔을까? 90도. 그럼 이게 지름인 원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닐까? 보통 직각삼각형 모양이 나오면 그 직각삼각형이 하나의 변을 중심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형태가 나오면 그건 원에 대한 자취를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문제가. 이것도 마찬가지야. 직각이 두 번 보이는데 둘 다 하나의 선을 빗변으로 하고 있어. 그럼 밖에다가 원 하나를 이렇게 그려줄 수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원이 보여야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 내가 사인 법칙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외접원의, 그러니까 삼각형 하나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나와 있기 때문인 거야. 그러면 당연히 연상되는 법칙이 사인 법칙이 되겠지. 그렇게 하고 난 다음 또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래, 사인 법칙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 그러니까 알겠어. 알겠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사인 법칙을 적용시켜야 될까? 찾으라고 하는 부분은 얘인데 얘의 대각은 여기잖아. 여기.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할 수 있어, 지금? 삼각비는 어디서 등장하는 거니? 직각 삼각형에서 등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생기든 이렇게 생기든 이렇게 생기든 여기서 이렇게 약간 뒤집어서 이렇게 생기든 어쨌든 길이 b만 똑같다면 길이 b만 똑같다면 길이 b라 그랬지. 길이가 아니라 길이 b만 똑같다면 사인 값은 일정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하고 싶으니 직각이 보이는 큰 삼각형을 찾는 거야. 그럼 여기서 사인 A가 나오지. 10분의 6인 걸로. 그럼 사인 법칙으로 저 빨간 부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왜냐? 지름이 6인 원이니까. 따라서 사인 A는 10분의 6, 5분의 3이 될 거고 사인 법칙에 의해 사인 A분의 A는 2R, 즉 지름이다 라고 해서 A값 얘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지. 내가 찾고 있던 부분의 길이가. 봐봐. 일단 52도가 나와 있으니까 이 각이 30도라는 거 하나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
이 길이를 알기 위해서는 요 선이 여기에 이렇게 붙어서 현재 사인 52도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사인 값을 구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나의 목표가 이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로 바뀌는 거지. 이 길이를 구하려고 딱 봤더니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대각에 대한 사인 값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얘 사인 값은 이미 알고 대변이 나와 있어. 그럼 이렇게니까 사인 법칙이지. 대변 대각 관계. 사인 22도 이거 대 여기를 x라고 잡아놓고 x는 사인 30도 분의 200 찾고 그 다음 사인 52도로 들어가서 x분의 찾고 싶었던 h 정리하면 나오겠네. 자,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거야. 가장 큰 각은 얘네. 얘가 다음에 큰 거 같고 얘가 제일 조그매. 그럼 이렇게 사인 그래프를 딱 파이까지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사인 값은 점점점 커지네. 그러다가 얘를 넘어가면 작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코사인 값은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점점 작아지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기 나와 있는 각이 어차피 180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들인 거잖아. 그러면 코사인 값이 클수록 이 각들은 작은 각이구나 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삼각형이 예각 삼각형이라면 그럼 전부 여기서 안쪽에 있는 값 중에 사인 값을 구성할 거 아니야. 그럼 그때는 각이 클수록 사인 값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게 예각 삼각형인데 혹은 둔각 삼각형인데 이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사인의 대소관계를 판단하셔야 돼요. 코사인은 뭐 그냥 값이 그러니까 각이 커질수록 값이 작아지는 건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각각의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볼 거야. 이렇게 수선의 발이라는 것은 쭉 연장해서 수직으로 내려 찍는 이걸 의미하는 거지. 변의 길이가 짧을수록 수선 길이는 어떨까? 길지? 요 변에 대한 수선은 이만큼인데 이 변에 대한 수선은 요만큼이잖아. 그러니까 수선의 길이가 짧을수록 변의 길이는 길어. 네, 그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그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사인 A, 사인 B, 사인 C. 그래, 제가 3대 7대 5라는 거 알겠어. 근데 사인이 3대 7대 5라는 것만 가지고는 누가 가장 큰 각인지 모른다 그랬지. 왜? 여기 예각이란 말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사인 A가 3K고 이 자체가 변들 사이의 길이 B로서는 의미가 있지. 그래서 3, 7, 5 이렇게 잡는 건 가능하다는 거지. 여기가 대각이 A, 여기가 지금 B, 여기가 C 이런 식으로. 그럼 변의 길이가 길수록 각이 커지니까 이쪽이 가장 큰 각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사인으로는 뭔가 할 수가 없으니 코사인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그럼 코사인 B는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 빼기 요거의 제곱하고 2, 3K, 5K 해주면 가장 큰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나오는 것이고 코사인 값을 알면 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얘를 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코사인 몇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478번. 아, 이걸 일단 바꿔요. 맞아요.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C로 바꿔요. 그럼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C는 각변환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탄젠트 C죠. 그럼 얘는 언제 해? 그냥 물어보는 거야. 보류? 보류? 이게 혹시 인수분해가 되나? 근데 인수분해 해도 의미가 없지 않아? 3은. 0이 아니라 그치, 0이 아니라 의미가 없지. 그러면 뭘로 묶어? 공통인수로? 3으로? 젠장.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게 지금 세 변의 길이 사이 관계인 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나온 문자 ABC가 아니잖아. 세 변의 길이 사이 관계지. 그럼 세 변의 길이 사이 관계를 사용한 법칙이 사인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이야? 그렇지. 코사인 법칙이지. 그럼 코사인 법칙은 C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2AB 코사인 C랑 연립해 볼 생각을 해야지. 이게 세 변의 길이 사이 관계니까 코사인 법칙도 세 변의 길이 사이 관계. 그래서 연립 해봐야 되겠다. 그럼 여기 앞에 3C제곱이 있으니까 3배를 해주고 3C제곱 대신에 3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3B제곱은 3A제곱 플러스 3B제곱 빼기 6AB의 코사인 C로 고쳐보는 거지. 그럼 A제곱, 3A제곱, 3B제곱이 사라지고 이것이 AB로 나눠지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코사인 C 값이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마이너스 6AB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6AB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코사인 C가 된다. 그럼 코사인을 알면 당연히 탄젠트를 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저 위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코사인 C 값이 음수라는 건 주어진 A의 각의 크기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 거지. 코사인 값이 음수가 나왔어. 그럼 이게 얼싸탄코인데 어차피 삼각형이기 때문에 180도를 넘어가는 이쪽에는 동경이 머물 수가 없겠지. 그래서 코사인이 마이너스인 곳은 여기인 거야. 사인만 플러스인 곳. 그러면 이 공간에서의 탄젠트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아, 5번이네. 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